화면 키우고 강의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안녕하세요. 예, 9시 되었습니다. 예, 거제에서 사업하는 류효주라고 합니다. 11월 마지막 FEN 강의에 함께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호흡기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가습기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감기 예방과 면역 관리를 통해 우리의 통해 깊이를 더 알 수 있는 파이토 뉴트리션의 선구자 뉴트리라이트의 놀라운 뉴트리션 과학을 박둘자 리더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요. 공유되었을까요? 리더님, 공유되었을까요?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사업하는 에메랄드 박둘자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감기 예방과 면역 관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지금 뭐 엄청 긴장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뭐 퇴근하시고 또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사업을 마치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또 밖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건데 지금 뭐 9시이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은 여러분께 이 건강 관리, 특히 그 지금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감기와 독감,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이번에는 뭐 여러분들 기초 면역과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굉장히 난치라고 알려졌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게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알려졌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 감기와 독감에도 어떤 부분들로 적용이 될 것인지를 가지고 오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우리가 이제 이 영양이나 건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처음에 오늘 일이 듣고 알아들으시는 한 가지가 있으면은 가져가시고 못 알아듣는 거는 다음에 또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하려고는 했지만 또 뭐 이렇게 백혈구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감기 예방과 면역 관리라고 했고요. 이제 목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딱히 이렇게 이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요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알려드릴 어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긴 합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그래서 감기의 특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자, 감기의 특징을 보시면은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뭐 리노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노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고요. 콧물이나 코막힘, 인후통, 미열 중심의 감기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내 자신은 좀 힘들지만 이 감기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3일에서 7일 정도면 합병증 없이 거의 사라지는 것이 이 감기의 특징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독감이죠. 주변에 독감 환자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죠? 이 독감의 특징이 이제 A형, B형으로 나뉘어져서 인플루엔자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독감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성 고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전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감은 전염성이 높고 회복이 1, 2주라고 되어 있지만 더 오래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합병증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 독감은 좀 무섭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랑 독감을 좀 구분하는 부분들은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그냥 차차 이렇게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독감이 걸렸을 때는 급성 고열이라든지 몸살이라든지 전신 증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독감인지 한번 병원을 내방해서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말, 이 침으로 그죠? 호흡기로 그리고 접촉하거나 이렇게 해서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예방하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는 큽니다.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 실내에 있을 때 환기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이러스를 잘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면역이 중요한데요. 이 면역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일단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면역은 내 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이고 이게 침입한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찾아내가지고 제거하고 또 다시 오면 더 잘 막아내는 생체 보호 능력을 면역이라 하는데요. 이 면역의 기본 구조에는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습니다. 이 선천 면역은 이렇게 그 보는 즉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요. 후천 면역은 한 번 병원체를 만난 뒤에 항체 기억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들어올 때는 더 빠르고 정밀하게 작동하는 것이 이 후천 면역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몸에는 선천 면역도 있고 후천 면역이 있는데 이 둘의 균형 유지가 굉장히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뒤로 쭉쭉 가면 갈수록 이 말이 중요성을 아마 조금 느끼게 되는 어떤 부분일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천 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식세포, 호중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K세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백혈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뭐냐 하면 그냥 한번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세요. 대식세포는 우리 몸속의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청소부고 그리고 청소부이면서도 방어군이기도 합니다. 침입한 균을 먹어 없애기도 하고 면역 반응을 시작하는 것이 이 대식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호중구라는 것은 역시나 우리 백혈구의 한 종류이면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아주 전투형 병사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아주 전투형입니다. 그래서 세균을 아주 빠르고 빠르게 파괴하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선천 면역으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그런 어떤 군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NK 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바이러스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추럴 킬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수부대의 요원이 이 NK 세포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는 여러 가지 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리 군대처럼 특수부대도 있고 그냥 병사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각각의 내 몸속에서 자기의 목표와 임무를 잘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NK세포까지는 선천 면역이고요. 그리고 후천 면역입니다. 후천 면역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B세포라는 것도 있고 T세포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 역시 전부 다 뭐냐면은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B세포는 항체를 생성한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적에 맞는 항체 예, 예. 적에 맞는 항체를 만들고 기억해가지고 다음에 만약에 감염됐을 때는 더 빨리 대응하는 것을 이 B세포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걸린 병은 잘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항체를 생성해서 그렇습니다. 기억 면역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T세포는 감염 세포를 직접 제거하기도 하고 예, 전체 면역을 지휘하는 아주 대장격의 어떤 그런 핵심 리더이기도 합니다. T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도움도 주고 공격도 하고 감염을 제거시켜주는 면역인데 이런 부분들을 후천 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천 면역은 즉시 출동되고 후천 면역은 기억해놨다가
그죠? 정밀 타격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똑똑한 분대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의 의미, 그죠? 우리가 염증이 생긴다라는 것은 아, 염증 생긴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아, 내 몸의 면역이 잘 반응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부분에서 내 어떤 병사들이 잘 전투해서 뭡니까? 나를 잘 이렇게 다시 세우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염증이 아주 우리 몸의 그 뭡니까? 면역 반응에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과도하거나 지속됐을 때는 이게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아이고, 이대님들 죄송합니다. 잠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넘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면역의 과부하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과한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예,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과해졌을 때는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독감이 걸렸으면 중증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면역 과부하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면 우리가 누군가는 감기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기에 잘 안 걸린 사람 우리가 독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 사람은 독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내 주변에 지금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주 지금 잘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차이를 만드는 거는 면역의 강도가 아니라 면역의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뒤에 나올 어떤 그 차트들에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건데요. 이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이 바로 T 조절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는 부분이 이제 환경이죠, 환경. 저번 주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습도를 조절하는 부분, 그리고 물과 공기, 그리고 영양이 우리 면역 균형을 크게 좌우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T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T세포는 우리가 면역의 전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T셀이라고도 하고요. 이 T세포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하면은요. 흉선에서 만들어집니다. 흉선에서 성숙하는 면역세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영어를 읽으면 저 발음이 안 좋지만은 다이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머스 T를 써서 T세포라고 하거든요. 자, 이 T세포인데 이게 T세포는 바이러스, 세균 감염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면역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감기, 독감, 암, 자가 면역 거의 모든 영역 면역 반응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이 T세포가. 그럼 T세포가 우리 몸에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올려봤거든요. 자, 우리 보면 요 위에 보면 갑상선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갑상선 비슷하게 생겼죠.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흉선이 우리 가슴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이 양쪽에 있는 이 큰 그림이 폐거든요. 폐 사이에, 그리고 심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 흉선입니다. 이 흉선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T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흉선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죠? 자, 이 흉선에서 만들어진 T세포고, 그럼 T 조절 세포는 뭐냐? 우리가 이름을 들으니까 대충 알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T 조절 세포는 면역을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에서 심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T 제돌 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 때 잡아주는 그런 어떤 세포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세포이고요. 여정희 리더님, 이거 조금 지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는 T세포, B세포가 너무 과열됐을 때, 오히려 이게 너무 과열되면 우리 몸이 상처를 받거든요. 이럴 때 했을 때 우리 몸에 염증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소총으로 해도 될 거를 대포를 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소총은 1대1로 뭡니까? 내가 정말 적을 포착해서 죽일 수 있지만, 대포는 그 주변에 있는
적들 포함해서 뭐냐면 우리 아군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열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의 면역 세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T 조절 세포를 다른 말로 트래그라고 하는데요. 이 트래그는 필요할 때는 공격을 허용하고 과하면 그만하고 하는 어떤 브레이크를 이런 신호를 줘서 염증을 잡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가 T 조절 세포입니다. 이 T 조절 세포 지금 제가 계속 조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나중에 정리까지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 놓으시고 기억해 나가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에서 감기 독감에서 이 T 조절 세포는 염증이 심해지는 걸 막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을 치유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나왔을 때는 몸에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상처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막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이 T 조절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 세포와 T 조절 세포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2018년에 면역의 가속 페달이라 해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노벨 생리학상의 이 면역의 가속 페달이라는 어떤 부분이 이게 암의 면역 항암제 시대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그래 보시면은, 암세포가 T세포에 걸어둔 브레이크를 해제한다는 거죠. 암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암세포가 T세포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못하도록 했는데, 뭡니까? 이 노벨 생리학상의 이 T세포를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상을 받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T세포의 공격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혁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2018년 생리학상입니다. 그래서 T세포를 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상황에서는 가속이 필요하다. 그때는 이 T세포가 뭡니까?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받은 것이 2018년이고요. 지금 2025년의 노벨 생리학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면역의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T 조절 세포의 정밀 조절 기전 규명이라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면역이 너무 과열되어서 조직을 공격하지 않도록 제동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브레이크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자가 면역, 알레르기, 만성염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난치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토피 천식 비염. 그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이 한 세트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루푸스,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이 자가 면역이 다 뭐냐면 면역이 너무 과하게 그 역할을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는 거죠. T 조절 세포가. 그럼 이 T 조절 세포를 많이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만들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가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된 거죠. 뭐 약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반가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관리해 드리는 부분들 중에 자가 면역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가 이렇게 번뜩 뜨였던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T 조절 세포가 정의를 하면 면역 균형을 잡아주는 조절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면역이 강하게 폭주하면 자가 면역 염증이 생기므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과한 염증이 없으면서 우리가 자가 면역 알레르기 만성 염증을 치료를 할 수 있는 핵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T 조절 세포가 2025년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염증 조절 메커니즘 명확히 규명을 했고, 그리고 뭐 바이러스 감염 후에 회복 과정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과의 상관성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원래 있었는데 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밝혀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이 두 가지로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이유로 이렇게 제가 주제를 달았는데요. 2018년에 T세포는 가속해서 악물 공격하고, 근데 2025년에는 T세포를 조절함으로 해서 과잉 반응 염증을 방지해 주면서 결국 면역은 가속과 브레이크의 균형을 세팅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이 두 노벨상은 T세포를 어떻게
적재적소에서 작동시키는 것을 완성한 어떤 그런 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 조절세포, T세포가 감기 독감에서는 왜 중요한가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기 독감은 단순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해도 감기에 잘 걸리고 너무 강해도 열, 통증, 염증 폭발로 더 힘듭니다. 우리 몸은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 T 조절 세포가 하는 역할이 과도한 염증 반응을 조절해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열기침 증상이 과하게 길어지는 걸 줄여줍니다. 그래서 면역의 오작동을 막아서 감기 후유증, 만성 피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감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몸 안의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감에서 보면 면역 폭풍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도 합니다. 이런데 이 면역 폭풍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 조금 언급했던 뭡니까? 소총으로 전쟁해도 될 것을 대포로 전쟁한다라는 이야기죠. 과한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과한 염증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중증화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 사이토카인으로 해서 사이토카인 스톰, 이 면역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을 보면 뭡니까? 면역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냐 하면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그 뭡니까? 코로나19로 조금 돌아가시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감기에서도 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면역폭풍이 올 수도 있고 독감은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앞으로는 더 어떤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인데 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종 이렇게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T세포, T조절 세포, 우리 면역에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감기 독감의 면역의 기본 차이부터 쭉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이런 어떤 약한 바이러스고, 그래서 약한 바이러스이면서 선천 면역이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말씀드렸죠. A형, B형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포 파괴를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T세포가 T세포의 반응이 필요했고, 근데 감기는 가벼운 염증이고 독감은 고열, 인후통,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부분이고, 자, 이게 자, T세포와 감기 독감의 관계를 보시면 T세포는 감기 독감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거고, 감기는 적당한 T세포 활성으로 충분히 제거를 가능할 수 있고, 독감은 강하고 빠른 T세포 활성이 필요하고, 자, 회복 속도가 좌우됩니다. 그리고 T세포가 약하면 독감이 길어지고, 합병증이 위험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T세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백혈구의 한 종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우리 선천세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T조절세포가 면역 브레이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조절세포는 과잉 면역과 염증 폭주를 막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감기는 T조절세포가 정상 작동하면 과열 없이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강한 면역 반응 중에서 과잉염증을 억제해서 폐렴 등을 예방해준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감기 독감의 경증은 T세포 가속과 뭡니까 T조절 세포의 브레이크의 균형이 맞아야 원활하게 잘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 제가 정말로 보름에 한 번 정도씩 감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마 이 T 조절 세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T 세포도 원활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어떤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제 어떤 생활상 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전체가 좀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그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거의 죽다가 살은 사람인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감사함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독감은 바이러스 면역이 아니고 면역 반응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를 했고요. 앞에 부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제가 여기에는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결론은 감기 독감에서 감기 독감에서 회복이 다르고 면역 부작용이 생기고 암이 치료되고 자가 면역이 발생하는 모든 과정 중심에는 T세포의 가속과 브레이크가 있다. 그죠? 그리고 2018년, 2025 노벨상은 바로 이 두 축을 명확히 밝혀낸 연구다. 이렇게 결론을 어, 예, 내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T 조절 세포를 활성화하는 면역 관리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자,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인데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장내 미생물 관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양소, 비타민 D, 오메가3, 항산화, 파이토케미컬, 아연, 비타민C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리고 습관, 규칙적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가변, 유산소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장 건강이 자,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어, 너무나 지금도 뭐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돼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내 몸 안의 군대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T 조절 세포의 70%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역시나 그리고 발효 김치 이렇게 쭉 음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참 음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음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또 권해주시기도 하고 물론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굉장히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중에 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 요 귀리라는 것을 좀 주목해 주시면요. 귀리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리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귀리가 T 조절 세포를 많이 활성화시켜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귀리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 화이브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브비치에 들어가 있어서, 뭐죠? 우리 그 혈당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귀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뭐냐면 이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T 조절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은 이 장이 건강한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우리가 굿모닝을 할 때, 저는 그전에는 뭘 먹었냐면은, 식이섬유 파우더를 먹었습니다. 이제 하이브비츠가 약간 저도 식감이 조금 저에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먹었었는데 제가 이걸 좀 바꿔서 어떻게 냐 전부 다 이렇게 갈아서 이 통에 넣어놔 놓고 아침마다 한 스푼, 저녁에 한 스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하이브비츠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어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굉장히 포스트 바이오틱스 양이 저 끝점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어떤 저의 장상들, 포스트 바이트스의 양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이브 비치에서 지금 진짜 너무 많이 좀 거품을 몰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T 조절 세포를 늘리는 어떤 부분에 이 귀리가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조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좋은 원료를 가지고 정말 최첨단 과학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떤 우리 식품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당연히 염증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섭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염증을 낮추고 오메가3는 T 조절 세포, 트래그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오메가3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쭉 있습니다. 쭉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저는 어 오메가3를 이 연어, 고등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쪽입니다. 연어 고등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하더라도 뭐 생누나를 먹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가 오메가3는 정말로 음식으로 섭취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먹었을 때 바로 세포로 향할 수 있는 저희 좋은 어떤 오메가3 제품을 먹겠노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입니다. 지금 비타민 중에 가장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뭡니까?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정도로, 그리고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타민 정도로만 알려졌다면, 지금은 뭐냐면 이 비타민에 관여되지 않는 질병이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 암이나 이런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냐면 혈당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체지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관련이 안 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타민이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도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과학에 맞춰서 이렇게 비타민 D3와 K2로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진짜로 진짜 저는 감사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 역시도 T 조절 세포 활성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비타민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햇빛 식물 이런 부분들 있는데, 여러분들도 현명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스트레스 낮추기. 예. 타고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교감신경이 발달된 사람, 부교감신경이 발달된 사람 있는데요. 어쨌든 내 몸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돼도 문제가 됩니다. 예,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된 사람들이 보면 자가 면역 질환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낮추기는 그게 말처럼 되나가 아니라 우리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벼운 산책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치를 낮추면 이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뭐 트레그가 뭡니까? 트리그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하자라는 부분이고,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수면 시간 7시간 이상, 그죠? 우리가 7시간 이상 자면 게으르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7시간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숙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잠은 7시간을 자도 깊은 수면이 안 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뭡니까?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정하게 취침하시고, 기상 시간도 일정한 시간으로 하시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 같은 거 보지 말고 카페인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앞에 우리가 뭐 영양 관리 이런 걸 아무리 잘해도 수면이 부족하면은 어쩌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이 우리 이제 정말 이 목표에 있어서 이렇게 달려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잠도 못 주무시지만, 그래도 그 어떤 상황에서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했을 때는 이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이 T 조절 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잘 하고 계시죠? 진짜 크루를 이루어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뭐, 우리 가까운 또 거제도의 형제 파트너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 참 따라했다가 지금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이 뭡니까? 어, 좀 뭡니까? 우리 그 T 조절 세포를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좀 걸어주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25센트 라이드를 한 30분 정도 타면은 몸에 전신에 이렇게 땀이 이렇게 딱 나면서 굉장히 좀 상쾌하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25센트 라이드는 올라가기만 하면 타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근데 또 요번에 보니까 좀 팀으로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이 어떤 팀워크가 또 우리를 건강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가벼운 규칙적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면역 균형을 무너뜨리는 현대 생활 4대 요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물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그죠? 그래서 바이러스 차단이 급격히 약해지는 어떤 부분이고, 우리 면역 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게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T 조절 세포에도 신호 전달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감기 회복 효과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의 질입니다. 공기의 질인데 좋은 공기가
기도 염증 같은 경우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높여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염된 공기는 T 조절 세포를 감소시키고 염증 T 세포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 기침, 기관지염이 잦아지는 부분들을 보면 주변에 뭡니까? 우리 집 안에 공기가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인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습도입니다. 습도. 저번 주에 강의를 해주신 리더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습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또 제가 느끼게 된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면역에도 이 습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습도가 40% 이하면은 점막이 건조해지고 이 점막이라는 건 우리 면역의 1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의 생존이 증가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0%보다 높아져 버리면 곰팡이 세균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수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어떤 습도는 45에서 55%입니다. 그죠? 이때 면역세포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감기, 독감 이런 부분들에게 전파가 가장 낮은 구간으로 이 45에서 55%의 습도를 유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을 조금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야채와 과일, 이렇게 야채와 과일에서 얻어지는 것이 이 식물 영양소고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말로 과일과 야채의 어떤 자기가 그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보호색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가 본인을 위한 보호색으로 띄었는데 이 보호색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식물 영양소의 역할이거든요. 그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밝혀진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적포도주 안에 있는 살베스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살베스트롤이 암을 파괴하더라는 암을 파괴하는 어떤 부분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그러면서 그 살베스트롤도 식물 영양소의 한 부분이 되었고 다른 식물 영양소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는 대표적으로 항산화와 항염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식물 영양소 우리 한 가지를 먹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과일 야채 중에 얼마나 돈을 지출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기농이 아니면 식물 영양소가 잘 이렇게 우리가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된 이 식물 영양소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뭡니까? 많이 찾아다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저는 더블 X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19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정말 만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더블 X에 들어가 있는 이 식물 영양소가 뭡니까? 이 파이토케미칼이 우리 항산화 능력을 올려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T 조절세포 기능도 올려줄 것이고요. 과도한 염증을 낮춰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더블 X가 조금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영양소가 또 부족한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현대식이 가공식품 70%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HM파마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봐도 젊은 세대들이 정말 그 뭡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가공식품이 있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면역 조절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 식물 영양소의 부족이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면역 균형 패키지로 감기와 독감도 예방하고 우리 면역도 올릴 수 있는 이 면역 균형 패키지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환경 관리, 물, 공기, 습도 제대로 유지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뭐냐면 영양 관리. 자, 식물 영양소,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C, 아연,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비타민 C 같은 경우, 아연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걸랑말랑 할 때 그죠? 그 초반에 집중적으로 드셔주시면 초반에 방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감기가 또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저도,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가 제 어떤 진짜 목숨처럼 지키는 어떤 그거였거든요. 저 방송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기와 면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강사가 감기에 걸리면 안 되겠다.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열심히 철저하게 했다. 진짜 감기에 안 걸리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과거에는 정말 심각하게 감기에 많이 걸리는 그런 몸이었다면 진짜 감기에 걸리지 않는 몸이 됐고 그리고 뭐냐 감기가 걸려도 쉽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몸이 됐습니다. 굉장히 면역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양소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안 담은 부분이 뭐냐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프로틴을 안 담았거든요. 제가 프로틴을 지금 빠뜨렸는데 이 모든 영양소의 그릇이 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양소를 먹어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감기와 독감 예방뿐만 아니라 이 면역을 올리는 데도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그냥 하나하나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좀 상기하시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깊은 수면 7시간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 누트리라이트로 제가 조금 제안해 놨습니다. 예, 그저 WX, 그다음 비타민 D,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 아연, 오메가3. 자,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 엠모스피어 스카이, 이스프링, 옵티미스트 너무나 이렇게 점막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옵티미스트는 나왔을 때 정말 우리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좀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전 좀 둔 열어가지고, 이렇게 뭐 점막이 너무 건조하다든지 뭐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못 느끼고 살다 보니까, 이 옵티미스트를 어떻게 전달하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저희 집에 아주 예민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리더님께, 나왔던 이 그 옵티미스트 그거를 나왔을 때, 우리 딸아이가 딱 시기적으로 맞게, 엄마 너무 건조해. 이 한마디에 제가 옵티미스트를 바로 사서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옵티미스트가 우리의 가습기인데, 이 가습기가, 정말로 우리가 고민하는 거를 세 가지를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일단 세균으로부터 안전하잖아요. 그죠? 세균으로부터 안전한데, 정말 가습기 그 뭐죠? 가습기를 썼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살균제도 넣고 이래서 문제가 너무 많았던 부분들인데 그런 걱정 없이 그리고 뭐냐면 주변이 축축해지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로 예, 정말로 멋진 제품이 나왔구나. 제가 저번 주 강의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고 조금 더 예의를 좀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어떤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뭐 쭉쭉 다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감기 독감 시대의 진짜 면역력은 우리가 바이러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의 균형,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면 감기 독감에 덜 걸리고 걸려도 짧게 그죠? 가볍게 지나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T 조절 세포가 중심이 돼서 물, 공기, 습도, 영양소가 함께 작용을 할 때 최적의 면역 밸런스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조금 이제 허락하네요. 예, 이 부분에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기와 면역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이 도구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건강 수면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해 드릴 때 정말 나의 어떤 배경 지식을 통해서 주관적인 의견으로 그들을 관리해 드렸다면 지금은 완벽하게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뭡니까 눈으로 드러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뭡니까 영양에 관련돼서도 운동에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의사분이나 약사분들의 그 흰 가운에 밀려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AI라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 AI 알고리즘을 인해 가지고 정말로 이 수치화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게 좀
정말 이 중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좀 뜨거운 어떤 열정을 좀 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는 한국아미에서 올려준 자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셨겠지만 한번 공유하고 다음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강한 에 따라 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니스 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니스 랩은 창업규모의 공식 연구 사업인 유전자 통계과 컴퓨터를 포함한 많은 연구를 축적한 장기간 규모의 데이터와 세계적인 농협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 노화 관련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향을 도와주는 하이웨이스. 당신이 만들어 치즈 만들어주세요. 입맞춤 건강 수정 플랫폼 마이 웰니스 랩. 자,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 웰니스 랩을 오늘 제가 구글절절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영상을 하나 띄웠고요. 자,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팀에서 많이 해 보셨겠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조금 제가 조금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분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이 보면 이 피 검사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혈중 요소 질소, 크레아티닌 이런 게 쭉쭉 나옵니다.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 자,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이 빅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노화 속도, 건강 신호등 관리 영역들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해보니까 콜레스테롤 부분은 자동으로 이렇게 당겨지지가 않고 제가 수치를 지금은 현재는 넣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근데 노화 속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화 속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빠른 노화를 하고 있는지, 보통의 노화를 하고 있는지, 뭡니까? 지금 뭐 내 나이보다 젊은 노화를 하고 있는지, 요런 어떤 노화 세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항산화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만성질환 억제부, 내 몸의 대사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육 밸런스 지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게 데이터를 내주면 뭐냐면 병원에서도 하던데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도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 유효성 검증을 해놨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0.9에서 1의 값이 되면 엑셀런트라는 어떤 이 매우 우수한 어떤 단계가 되고요. 요때 뭐냐 하면은 임상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임상은 우리가 사람한테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마이웰리스 랩의 이 유효성 검정을 0.94 거의 1에 가까운 수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런트한 어떤 그런 AUC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죠? 그런 예측력
높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요.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좀 다소 어떤 빅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혈관 나이 몇 살입니다. 뭐 혈압 나이 몇 살입니다. 이거는 어, 뭡니까? 굉장히 조금 직관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빅데이터라는 부분이고, 이 안에 있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도 수많은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소를 어떤 식품들을 활용을 많이 했느냐, 어, 그 380여 종의 영양소를 집어넣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쭉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종류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유전자 독립보관 뭐그 어떤 국책 사업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들의 플러스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떤 모델링 예측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에게 개인별 맞춤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건강 정보인데 나에겐 효과가 없을 때 그저 이유는 뭐냐면 유전적 배경도 있고 생활 습관도 있고 장내 환경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뭐냐면 그거를 뭐냐면 빅데이터 자료가 쫙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BN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가기를 누르시고요. 바로 가기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뭐냐면 마이웰리스 랩 분석권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시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4,900원이잖아요. 그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죠? 4,900원에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AMA 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로그를 하시고 요것 때문에 기존에는 그렇게 회원가입을 안 하시던 분이 회원가입을 하게 됐다.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이고. 자, 그래서 보면 핀 네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핀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분석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래, 요거 있죠. 플러스를 딱 누르시면, 자, 요런 것들이 딱 됩니다. 그래, 건강검진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체성분도 입력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체성분을 입력하시기도 하지만 땡겨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뭐죠? AP에서 검진을 저희 뭐죠? 인바디를 측정하시게 되면 땡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설문이 제법 많습니다. 요 부분들을 설문을 하시고 그래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건강 검진을 불러오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입력하실 때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이거 앞에 보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할 때 뭐냐면 이 간편 인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간편 인증, 우리가 뭐냐, 잠깐만요. 자, 여기서 직접 입력이 아니라 건강검진 불러오기를 하실 때 간편 인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직접 입력하실 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간편 인증을 하시면 나의, 어, 5년치 5번의 건강검진을 쫙 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마다 하셨으면 그 5년치를 다 불러오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검진 데이터 가져오는 중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쫙 나옵니다. 제 거는 뭐 유심하게 보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 혈액검사된 부분들 쭉쭉쭉 나옵니다. 자, 체성분 데이터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누르시면 바디키에서 가져옵니다.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성분을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체성분 분석한 것 중에 11월 20일 거를 가지고 오셔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쫙 나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합니다. 설문을 하는데 이제 나의 관심 분야 5개를 이렇게 쭉쭉쭉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자, 그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이제 위 건강부터 제가 위에 관심이 있다고 했거든. 그럼 위 건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문이 쭉쭉 있습니다. 쭉 하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갱년기에 증상이 없음이 다 이렇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보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뭐 정신적인 부분까지 다 없으면 되는데 잠들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부분 좀 나왔는데
희한하게 제가 그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가 딱 달라진 게 뭐냐면 가바 성분이 완전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갱년기에 접어드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그 번호가 바뀌어서 이 가바 성분을 이렇게 올려주는 유산균들 지금 이제 뭡니까 선택받아서 먹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본인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설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경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월경이 있고 싶죠,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드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저는 이 해당 사항 없음에, 여러분 다 해당 사항 없으시죠? 해당 사항 없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식사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수면에 관련된 부분들 있고 운동, 그죠?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물 섭취는 얼마, 삶의 질은 어떤가, 이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설문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거든요. 건강 설문이 완료되고 뭡니까? 이렇게 분석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그 노화 속도가 쫙 나오거든요. 저는 0.94로 가고 있습니다. 1로 가는 게 아니라 0.94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게 맨 처음에 뜨는 이게 있잖아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나의 그 리포트를 읽는데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0.94로 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으로 54세인데 51세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나의 생체 나이는 54세인데 건강 나이는 51세잖아요. 이제 이 건강 나이로 사람들이 이제 형아우 하기로 된 거죠. 그래서 홈미팅 시간에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또 홈미팅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자세히 보기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 자세히 보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주 세부적인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화 속도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영향을 준 요인들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그 노화 속도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쭉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뭡니까 세부적으로 뭡니까, 나의 영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운동에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리포트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는 이제 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11월 오늘이 28일입니까? 28일인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곧 시작이 되는데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한 해가 다 가서 여러분들 또 생체 나이는 또 한 살을 더 드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신체 나이 말고 건강 나이를 올리고 그리고 뭐냐면 나의 면역이 적절하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면역도 좀 올리시고 그렇게 하셔서 건강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오늘은 모쪼록 많이 바쁘셨겠지만 좀 편안한 숙면하시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